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촬영 중인데요. 제가 지금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저쪽에 뒤에 보면은 저희 그 걸레 돌아가면서 이렇게 닦는 걸레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저희 영상 찍고 저것만 한번 닦으면 청소가 끝나요. 화장 청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짜투리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김세희 작가님의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 책. 이 책 안에서 오늘은 세상은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린다. 이 부분에 하버드생처럼 자신을 매섭게 단련하다. 발음 왜 이렇게 꼬이죠? 매섭게 단련하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한 이유는 저한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단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좀 기쁜 일 앞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지만 슬프거나 제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그 감정적으로 깔아지는 게 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정말 단련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니체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을 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시고 요즘은 자기 훈련,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그래 뭐 이 인생을 뭐 똑같이 살아도 뭐 좋다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대로 아직까지는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존 케네디, 프랭클린 루즈벨트, 엘 고어, 조지 부시, 빌 게이츠, 레너드 번스타인, 토마스 엘리엇 모두 하버드 대학 출신이래요. 유학생들이 누구나 꿈꾸는 하버드는 그 이름만으로도 인정을 받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의 산실이다. 하버드 대학은 저 어렸을 때부터 왜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쵸? 그만큼 세계적인 글로벌 교육기관인데 그 하버드라고 하면은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하버드생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재로 키운 그들만의 이게 있대요. 자기관리법. 자기관리법. 네. 과연 세상을 움직이는 하버드 스타일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버드는 미국 사회에 필요한 최고 엘리트를 배출해온 기관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 엘리트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 엘리트란 밝고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를 뜻한다. 대박. 와, 이렇게 엘리트를 이런 부분에서 배출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학들의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엘리트라고 해요? 그냥 이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공부 잘하고 성적 우수하고 그리고 뭐 기업에서 돈 좀 벌어다 줄 그런 사람들을 최고 엘리트로 평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버드는 밝고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를 뜻한대요. 근데 진짜 그 엘리트를 배출을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최고가 왜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이런 젊은이들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훨씬 훌륭하고 훨씬 그런 그 노하우가 더 강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배출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노하우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기적이면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바로 외면을 당한대요.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학교에서 많이 왕따 그리고 뭐 이지매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 그리고 집단 폭행, 폭력 이런 게 너무 지금 왕왕 진짜 많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 우리 사회는 그만큼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애착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버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외면을 당한다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읽어볼게요.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사회에 빛이 되고 싶어 하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우선시한다. 뭐 이렇게 사회에 빛이 되고 싶어 하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빌 게이츠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성공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며 더 많은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려는 것이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학벌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도 굉장히 그 글로벌의 뭐 물결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능력, 그리고 뭐 학벌을 보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의 마인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버드는 그런 그 학생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빌 게이츠조차도 자신도 성공을 하지만 그 세상도 변화시키고 더 많은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 인재를 키워내는 것에 목표를 뒀대요. 하버드는 입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공부는 기본을 잘해야 하고, 저희 강리치 채널도 그냥 기본으로 부자가 되는 게 기본이고, 나머지는 관계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풍요로운, 진짜 풍요로운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자신을 바꿔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버드도 그런 그 리더를 발굴해내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학생회장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자질도 키워야 하는가 하면 악기도 하나쯤은 높은 수준으로, 그냥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연주하고 스포츠까지 잘해야 한다. 와, 대박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학교 다닐 때 운동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했는데, 뭔가 하나를 특기를 집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파고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조금 이렇게 했던 건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가 시간 활용하는 걸, 어디였지? 죄송해요. 지금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뭔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네. 여가 시간이라든지 뭐 솔직히 뭐 좀 속상하고 힘들 때, 집중 못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취미생활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시간이 좀 보내기가 덜 힘들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그 악기도 수준급으로 연주를 해야 되고 스포츠도 잘해야 된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훨씬 더 알차게 하겠죠. 글쓰기는 기본이고 거기에 뭔가 남다른 경험이나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철저한 자기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를 이렇게 딱 둘러보면,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보이차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그 파워, 얼굴 이제 근육 키우는 그거 파워 운동을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해가 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뭐 사무실에서 좀 못했던 거 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의류 쪽 일을 하니까 뭐 또, 그리고 이것저것을 조금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 읽는 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짜투리 시간에도 그냥 효율적이지 않는 일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조금 필요한 사람인 거죠, 저도.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생활이 하루 그 패턴이, 그 돌아가는 패턴이 비슷비슷한데 자기 관리가 없으면 이렇게 수준급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기본으로 잘하면서 공부만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수반이 돼야 한대요. 이런 쟁쟁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만큼 하버드의 신입생 선발은 예술의 경지까지 올랐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래요. 하버드 입학 심사 과정에 참여한 교수에 따르면 학교 성적 외 추천서와 자기 소개서 그리고 에세이를 쭉 읽어보고 나면 잠재력과 가능성, 성격과 특성을 포함해 이런 학생이군 하는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라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자신만의 스토리로 승부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하버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공부 앞에 균형 있는 자기 관리를 먼저 배운대요. 공부보다도 자기 관리를 먼저 배운대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다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명상을 하고 뭐 책을 읽고 아침에 신문 같은 거 다 훑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회의하기 전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제 그 브리핑할 것들 다 검토해보고 그런 다음에 직원들을 만나서 하루 일과를 또 이렇게 보내고 그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잠자는 시간도 집중해서 푹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균형 있는 자기 관리 먼저 배운대요. 이게 분명히 사회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게 망가져서 어떻게 보면 늦깎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좀 창피한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저도 필요하게 생각하고 매섭게 단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말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말은 공부와 과외 활동,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힘에 붙이도록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법을 뜻한다. 견뎌내는 거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들죠. 저는 견뎌내는 게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견뎌냈다 뭐 내가 막 정신을 강하게 해서 그런 거서 그렇게 막 견뎌내서 막 의지적으로 한 것보다는 정말 제가 무너지면서 견뎌내는 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막 견뎌내는 거. 그래서 이 견뎌내는 법 이게 되게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자,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모두 해내는 것이다. 효율. 리처드 라이트 교수는 지난 15년간 1600명의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대학생활과 공부하는 방법을 모아 연구했대요. 흥미롭게도 나는 미국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동료 교수들을 통해 2주간의 학생 생활을 조사해 보도록 했는데 하버드보다 명성이 훨씬 낮은 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일주일에 10시간, 12시간, 15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버드생은 평균 3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제외하고 하버드생이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31시간이래요. 31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수업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이 24시간을 뭐 7일로 쪼개면 되는 31시간을 7일로 쪼개면 7, 4, 28 4시간 좀 5시간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외에. 네. 그러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취미 활동이나 서클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도 하루 평균 3시간이래요. 3시간. 거기다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에 보내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것이다. 이러니까 시간 관리, 자기의 그 관리가 진짜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버드생의 평균적인 공부 시간이고 대부분 학생들은 그 이상 공부한다.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
와,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학생들과 부진한 학생들 간의 차이는 바로 시간 관리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맞아, 24시간이에요. 근데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대학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있대요. 리처드 라이트의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에는 하버드 2학년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하버드에서 하루는 집에서 신나게 한 달 동안 보낸 것과 맘먹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있죠. 방학 때 집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실컷 잠을 잔 후에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하루는 집에서 신나게 한 달 동안 놀았던 거와 맞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한 달 집에서 신나게 막 놀았던 그 한 달의 기간과 똑같은 그 시간적인 그 일을 했다는 거겠죠? 한 달과 같은 맞먹는 시간을 하루 동안 다 알차게 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오후 1시까지 실컷 자고 나서 그 깨달았다는 얘기는 정말 그냥 잠자고 이러면 그냥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그 시간조차도 쪼개고 할 일을 만들고 그 할 일을 다 해내는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13시간을 한결같은 집중력으로 공부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멋지게 해내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새로운 것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정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학우들과의 경쟁,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집중력, 그리고 똑같은 일이라도 멋지게 해내는 습관이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새로운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양의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학우들의 경쟁. 나도 진짜 너무나 엄청난 경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버드생들은 모두가 그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학우들과의 경쟁이래요. 거기에서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대요.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이걸 반드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늘 닥쳐오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 제가 솔직히 예를 들어서 그 실패라는 건 별게 아니잖아요. 실패라는 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그것도 나한테 타격이 뭔가 큰 건 아니지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온갖 실패,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실패에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차가 어디다 긁혀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것보다 운전을 실패했으니까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그 전에 이게 비싸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소심한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것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진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꼭 이렇게 돼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신에게 편지를 써야겠어요.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세상은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린다 편에서 그 하버드생처럼 자신을 매섭게 단련하라,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 집중력, 남보다 멋지게 내는 습관, 새로운 것,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정보를 갖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해서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기질을 갖추는 거. 저 요 4가지.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 이거 하면 정말 이렇게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항상 신에게 편지를 쓰고
뭐 좀 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좀 그렇지만 그냥 편지를 쓰는 게 신한테 편지를 쓰는 거와 같다고 이제 하시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거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제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부딪히고 해서 저 이 기지를 만들 거예요. 꼭 우리 리치 채널에, 강리치 채널에 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될게요. 여러분도 같이 되세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그 두려움 앞에서 저는 이 기지를 만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 저를 단련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읽어보면 조금 남았어요. 반드시 하버드에서는 해야 할 최소 의무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 생활을 통제하게 만들다. 자기 통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친구 할 일이 되게 많고 내가 진짜 내일 모레 테스트야. 근데 친구랑 나가 술 한잔 마시고 싶어. 그게 막 술 마셔도 되지만 다른 때 해도 되지만 오늘 꼭 마시고 싶어.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게 목표가 있으면 자기 통제를 통해서 그걸 딱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만 내일 모레 어찌됐든 간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생활을 통제하게 만든대요. 하버드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기본을 다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 부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버드에서 생존하려면 하버드의 혹독한 단련법이 몸과 마음, 머릿속 깊이 스며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단련법은 평생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면서 그 가정에 아이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스며들듯이 그냥 보고 배운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 살림하는 게 이제 남편하고 똑같이 이제 경제 생활을 같이 하니까 살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저도 싱글 때는 그런 가정 살림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밖에 안 했었고.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일상생활을 즐겁게 배우려면 엄마가 설거지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정 그 청소, 빨래 이런 것들, 식사 준비하는 것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그걸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배운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살림을 내 살림이라 인정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전에 이제 그 돌렸잖아요. 청소기. 토요일마다 그냥 저는 정기적으로 그냥 대청소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처음이라서 뭐 많이 지저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저한테 제가 일상생활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살림을 뭐 청소는 대청소는 그때 하고 제 살림을 그냥 남편과 공유를 하지 않고 그 남편이 같이 해주면 어머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게 마음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도 재산이 되게끔 아이한테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재산을, 그게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것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하버드생들은 자기를 이게 단련시키고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 최고의 재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버드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드생은 재학 중일 때부터 1인 창조 기업가가 되어 자기 자신이 스타이면서 동시에 매니저가 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교육받는다.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법을 익히며 성장하는 것이다. 스타, 매니저. 맞아요.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 벤치마킹을 하고, 벤치마킹 맞죠? 벤치마킹을 하고 싶으면 제가 그냥
저도 그냥 스타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매니저도 돼서 내가 그래 너는 오늘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벤치마킹을 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제가 노하우라고 별거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공해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어내도록 할 건데 저도 이렇게 스타면서 매니저가 되는 법을 습득을 해서 제 자신도 이렇게 이제 하루의 스케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항상 남을 배려하는 여유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버드생으로서 극한 환경에서 자신을 매섭게 단련하는 법을 갖출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고 남은 시간은 최대한의 집중력으로 원하는 분야에 몰두하라. 그렇게 힘들게 피눈물 흘리며 배운 시간 관리와 기본적인 자기 단련은 대학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경쟁력이 되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 너무 좋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경쟁력이 되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나 자신 누가 지켜야 돼요? 남편이요? 부모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나약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단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스스로 먼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되어가고 단단해지고 부자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책을 읽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경쟁력이 되어줄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왜 결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고,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홀로서기가 된 한 명과 홀로서기가 된 한 명이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친구와 같은 그런 동지가 되어주는 게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상대도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공존을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남편한테 좀 의지하는 부분이 좀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세희 작가님의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부분에서 오늘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마무리 화장실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9호 있잖아요. 목표 내가 바뀌는 삶 기적은 일어난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희치는 사랑입니다. 여기 강희치 했다고 우리 시청자들 이름 넣어서 사랑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한 번 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그 구호를 외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강희치 채널의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네, 내가 바뀌는 삶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희치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